이런 안전의식과 민감성을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를 당했을 때 얼마나 공권력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경찰과 검찰이 각각의 우산을 가지고 범죄 피해자들, 일반 국민들을 보호해 왔다면 수사권 조정 이후에 제가 일선에서 느끼는 검찰의 권한은 많이 축소되었고,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일선에서 얼만큼 많이 보호받고 있느냐. 제가 며칠 전에 받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해자 중간간 당했다고 주장한다. 피의자는 안 했다고 주장한다.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이게 전부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일반 범죄 피해자들이 검찰과 경찰의 두 가지 우산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검찰의 우산을 뺏으시려면 그 우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찰의 우산을 더 강하게 하시든지 더 크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보조 수단을 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권 조정하실 때 여러분들 약속하셨어요. 일반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그러나 일선에서 제가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선 변호사로서 저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발언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이야기하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네. 여러분 수사권 조정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 범죄 피해자로서 이 따위의 불송치 결정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권력 있으시고 지위 있으시고 돈도 있으시고 변호사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취급을 당하지 않으시겠지만 지금의 많은 형사사건의 고소인들은 이러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있는 사건도 이러할진데 다른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해서 고소한 분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허위사실에 대해서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지하지 못했다고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저 같은 변호사, 검사, 그리고 능력 있는 수사관이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소인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현장에서. 저는 계엄 찬성하지 않고 계엄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입법하신 이 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후에 누가 이러한 사태를 책임지셨습니까? 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이런 법을 만드셨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일선에서는 제 말을 막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 집에 가고 싶거든요. 네. 일선에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일개의 변호사로서, 그저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 저는 수사권 조정이 일반 국민들에게 유리한 입법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작금에 있는 입법도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결코 유리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수경 참고인. 네, 정수경 참고인. 민주당이 검수완박과 검찰청 해체를 밀어붙일 때 내세운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형 수사를 막아 국민의 인권을 지키겠다는 것. 하지만 제도가 현실에 맞게 보완되지 않은 채로 바뀌자 정작 피해자는 제일 먼저 고립되고 있다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정수경 변호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검찰의 우산을 뺏으려면 경찰의 우산을 키우거나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녀는 수년간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를 대리해온 현장 전문가입니다. 그 발언이 나오자 여당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결국 위원장이 발언을 중단시키는 장면까지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정치적 충돌 속에 묻혀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구체적 사례가 있습니다. 한성희롱 피해자가 고발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그런 행위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 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남아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남아있을 뿐 실효성은 크게 약화됐습니다.
검찰이 초동 수사 단계에 적극 개입할 기회가 줄어든 상황에서 경찰이 보완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게다가 검찰청 해체는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라 현재 남아있는 권한도 유예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마지막 통로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경찰은 수사 실무에 강점을 가진 조직입니다. 하지만 검사 수준의 법리 해석과 사건을 촘촘히 구성하는 전문성은 검찰 쪽이 훨씬 높았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경찰 수사의 법리적 허점을 보완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 보완 장치가 약화돼 초동 단계에서 허점이 고스란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현실은 냉혹합니다. 재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은 증거가 명백한 경우나 운 나쁘게 처음부터 단단히 걸린 경우에 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동 수사가 허술하면 치밀한 범죄자는 그 단계에서 빠져나갑니다. 결국 앞으로 법정에 서는 건 잔챙이 범죄자들 뿐이고 거악들은 재판대에 설 일조차 없는 구조가 현실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이겁니다. 검사들이 뒤에서 안전망 역할을 했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피해자나 시민이 초동부터 직접 뛰어들어야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여지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검수완박 이전에는 일반인들이 일일이 뛰어다니며 증거를 모으고 공론화를 할 필요가 적었지만 이제는 초동부터 녹취 영상 문자 의료기록 같은 객관적 증거를 남기고 불송치 문서를 확보하며 변호사 상담과 함께 언론 인권단체 국회의원 등의 공론화를 요청해야만 비로소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내부감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 창구에도 병행 제기에 압력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변호인 없이 고소 고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고소장 하나만 허술해도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일이 빈번하고 돈과 정보가 부족한 서민 피해자는 초동에서부터 밀려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 증거 확보와 공론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은폐 시도나 부실 수사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 디지털 기록 등 객관적 증거와 언론, 시민사회의 감시, 내부 감찰 및 외부 기관의 조사 요청은 중요한 제동장치입니다. 피해자는 가능한 모든 증거를 초동에 남기고 불송치 문서를 포함한 공식 기록을 확보하며 변호사 상담과 함께 공론화를 통해 외부 압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도는 범죄자에겐 기회를, 피해자에겐 장벽을 키워놨다는 거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에게 쉽게 당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변화가 진정한 개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제도의 현실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시나요?